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슈를 좀 말씀드릴 텐데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부정적인 미국 공화당원을 전기차 세계로 끌어당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 옆에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제언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네네. 이 이슈를 갖고 오셔서 저도 이제 흥미롭게 오늘 들어보려고 하는데, 예. 보통 이게 정치적인 색깔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이게 사실은 유럽에 비해서 왜 특히 미국의 전기차의 어떤 침투율이 낮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사실 올 2월 달에 이제 성적도 발표가 되는데 유럽에서 뭐 독일이라든지 다른 데 같은 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테슬라는 독일에서 뭐 한 75% 정도가 급감했다고 그래요.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반발이겠죠. 근데 이제 북미 지역도 이제 서서히 성장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유럽의 기존의 과거의 성장률이라든지 중국의 성장률에 비하면 한참 미흡하죠. 그래서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이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라는 걸 갖다가 그 어떤 분이 이제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제가 이제 자주 언급하는 그 미국의 EV 폴리틱스라는 그 NGO 단체가 있습니다. 이걸 이끄시는 분이 이제 마이크 머피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공화당 정치 컨설턴트예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화당원이고요. 그러니까 그 슈와제너거, 아놀드, 그다음에 롬니, 존 맥케인 같은 유명한 어떤 공화당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지사라든지 뭐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을 갖다가 수십 명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당선시킨 인물이다. 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죠. 영향력이 있네요. 네, 이분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진단하는 건 그래요. 왜 미국에서 전기차가 그렇게 활성화가 그렇게 약간 좀 더딘 측면이 있느냐는 걸 볼 때 전기차가 미국에서는 이미 정초화됐다라고 이분은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파적 분열에 어떻게 보게 되면 재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든지 보수적인 어떤 팍스뉴스라든지 아니면 공화당 지정의 블로거 유튜브들은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전기차 비난에 열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공화당원이잖아요, 전통적으로. 근데 그가 그 전기차를 갖다가 좋아하는 이유, 그 다음에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이런 어떤 NGO 활동을 계속해서 벌이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전기차가 빠르고 조용하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연료비가 거의 안 들잖아요. 이분이 이제 LA에 사는데, LA는 특히 미국 여러 지역 중에서 가솔린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료비에 이제 많은 돈을 아낄 수가 있다는 거. 또 하나 이제 이게 네 번째하고 네 번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뭐냐면은 공산주의 중국의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근데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이 어떻게 진화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미국이 이런 측면에서 자꾸 걸음이 늦어지기 시작하면 그 주도권 자체를 갖다가 중국한테 완전히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북미 자동차 제조업체는 과거에 그 잃어버린 자동차 패권을 갖다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독일한테도 뺏기고 그 다음에 일본한테도 뺏기고 지금 전기차는 어떻게 보게 되면 패러다임을 갖다가 중국한테 일단 넘겨준 상황이잖아요. 자존심이 많이 상해야 상황이죠. 그렇죠. 그 잃어버린 어떤 자동차의 패권을 되찾아 올라고 하게 되면은 북미 제조업체들이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EV 시장에 빨리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꾸 그 EV 활성화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제언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의 분석이 좀 재미있어요. 공화당은 왜 그렇게 EV를 비난하는가? 저번에도 제가 얼핏 한번 그 그림을 보여줬었는데 공화당원이건 민주당원이건 사실 미국 자체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브랜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격차가 없어요. 그건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주위에서 이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 압니다. 근데 왜 전기차 브랜드만 들어오면은 이게 왼쪽이 공화당이고 오른쪽이 민주당이거든요. 확 차이가 나죠. 이 파란색이 그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로만 들어오면은 양당의 어떤 스탠스가 완전히 갈린다 이겁니다. 결국 가솔린 차량에는 사실은 정치색이 아직까지 스며들지 않았지만 EV에는 정치적 당파성이 개입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시사점일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 명확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증거들을 더 제시를 합니다. 이제 뭘 물어봤냐면요. EV는 저기 보시면은 나와는 다르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EV를 모는 사람들은 나랑은 세계관이 달라. 세계관까지 이제 나오죠. 너랑 나랑은 전혀 다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 조사를. 맨 처음에 조사를 그렇게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네모 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칸이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에는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높죠. 예. 저기 보시면 파란색 막대. 예, 예. 근데 민주당으로 들어오면 훨씬 낮아진다는 예.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칸을 이렇게 저기 이렇게 네모 칸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은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뭘 물어본 거냐면은 기후 변화는 과장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EV에 대해서 EV는 나랑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예. 이렇게 대답을 한 거고요. 그 바로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기후 변화 위기는 분명히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친구나 동료 중에 EV를 모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EV에 대해서 약간 좀 우호적인 거고 예, 결국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우호적이라는 얘기예요. 전기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이제 또 하나를 또 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EV를 소유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뭐 이건 공화당, 민주당은 다 공이 똑같아요. 가령 뭐 EV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주행거리라든지 아니면 충전 문제 등 이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공화당원들이 유독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왜 전기차에 대해서 예. 가장 우려하냐?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 아. 이게 공화당의 강원들이 그 전기차를 실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왜 공화당원은 EV의 적대적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그림을 보시면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그 가장 큰 그 이유 전기차를 구매한 공화당하고 민주당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 지금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겠죠? 왜 그 당신은 전기차를 샀습니까? 그러니까 공화당원이든 민주당원이든 공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라는 비중이 높았지만 유독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은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차를 샀다는 사람이 많은 거고 예. 공화당원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료비 절감 때문에 전기차를 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좀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나는 어떻게 보면 거죠. 좀 현실적으로 대답을 한 그런 그래- 느낌도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결국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지금의 그 공화당원들이 전기차를 갖다가 이렇게 배척하고 하는 이유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정치 색깔들이 굉장히 덧입혀져 있다. 가령 이제 환경 문제로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는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 얘기하는 것 하겠지만은 더 이상 공화당원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설득력이 사실 하는 떨어지네. 거고요. 예. 그렇다면 공화당원을 EV로 그 유인하려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어떤 해법을 갖다가 슬슬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당신은 그러니까 전기차를 갖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가령 뭐 주행거리라든지 충전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사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공화당원들 같은 경우, 아니 민주당원들 같은 경우는 74%가 일단 열려 있고요. 공화당원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래도 56% 정도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불편함이 해소된다. 예. 그래도 이제 그만큼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기후변화 이슈랑 이걸 엮어가지고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니까 기후변화가 과장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대1의 비율로 전기차는 안 산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 분명히 기후변화 문제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2대1로 EV를 갖다가 더 선호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거의 인구 비례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원들의 이런 어떤 적대시하는 감정, EV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 갖다 무시하고서는 사실은 미국에서의 전기차의 어떤 활성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브랜드를 재설정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녹색 렌즈를 걷어내야 할 때다. EV에 쓰여져 있는 녹색 렌즈를 걷어내야 될 때다. 다시 말하면은 환경 측면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EV를 반드시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프로모션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분이 하는 말 중에 제가 이제 가장 감명 있게 들었던 건 뭐냐면은 마케터의 가장 어리석은 행위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돈을 쓰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EV를 타게 되면 전기자동차를 타게 되면 환경이 어느 정도 좋다는 거는 뭐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갖다가 자꾸 강조함으로써 그 공화당은 계속해서 그쪽을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후 변화 위기는 과장되었다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환경 어떤 측면들을 갖다가 계속 강조를 하게는 다시 말해서 전기차의 녹색 어떤 프레임이라는 녹색 렌즈를 계속해서 끼우다 보면은 의도적으로 공화당원들은 거기서 배척을 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아니 난 더 안 사. 뭐 이런 식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자동차의 원래 본질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EV 자동차의 어떤 그 강력한 성능, 조용함, 아니면 유지 보수 비용의 어떤 절감, 그렇죠? 연료비의 절감. 이런 거에 이제 마케팅의 어떤 어필, 그러니까 소구하는 전략들을 갖다가 이쪽으로 포커싱을 맞추지 않으면은 사실은 공화당원들을 갖다가 이 EV로 이렇게 빨리 들어오게 하는 거를 갖다가 쉽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들에게 EV의 경험을 계속해서 그 제공을 해보라는 얘기죠. 타봐라 얼마나 좋은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갖다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가령 지금 뭐 조지아라든지 아니면 미시시피라든지 미시간이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 레바다 등의 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오지의 이런 공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이것들이 우리 미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느냐. 뭐 이런 점들을 강조를 해서 마케팅을 갖다가 강화하지 않으면은 이 공화당원들이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EV 자동차에 쉽게 접근하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은 EV는 그래도 미래고 언젠가는 나도 운전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공화당은 거의 절반이 동의했다. 그러니까 마케팅 포인트만 잘 잡으면은 그 지금 공화당원들이 그 EV에 갖고 있는 어떤 적대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많이 탈색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점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유명인들을 컨설턴트한 공화당의 정치 컨설턴트가 이런 분석을 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일정 부분 끌어올 수 있는 이게 좀 현실화된다면 프레임을 아예 바꿔서 환경보호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건 중국 패권 공장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이든 그런 부분으로 좀 바꾸면 그러니까 브랜딩 을 다시 한다면 가능성도 있겠는데. 아니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분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EV에 대해서 어떤 정치색을 덧입히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실 판매는 주춤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럽에서 지금 테슬라 안 팔리는 이유가 뭐예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반감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테슬라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런 점을 갖다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분은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은 나를 제대로 알고 적을 제대로 알아야지 뭔가 통한다. 그 방법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미국 쪽에서 과연 그런 공화당 그 정치인들의 색깔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전기차 시장을 좀 캐파를 넓릴 수 있을 결과를 앞으로 초래할 수 있을지 이 분석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는 ESS를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알버말 어닝콜에서 이 ESS 시장이 얼마나 굉장히 크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느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닝콜 4분기 어닝콜을 했죠, 알버말이. 근데 이제 그 알버말 어닝콜 내용 중에서 리튬 생산에서 선두적 기업이죠. 그렇죠. 리튬이 그 ES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글로벌 리튬 수요의 벌써 2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히려 전기차 부분에서의 어떤 성장보다도 ES의 성장 부분에 따라 가지고 리튬 수요가 그쪽으로 더 늘어날 거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 그 ESS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그 뭐 ESS 시스템이라는 걸 갖다가 그 처음 듣는 분들도 사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전력원이든지 간에 그 뭐 에너지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생산할 때고 있고 줄여야 될 때가 있고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에너지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생산을 늘렸다가 이걸 줄이는 거는 가스 발전이든 뭐 석탄이든 아니면은 저기 원전 같은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한번 가동률을 갖다가 일단 잠그지 않는 이상은 조절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평소에 남는 전기를 갖다가 거기 저장해 주고 그 발전소를 꾸준하게 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그 어떤 개념 자체가 만들어진 거고요. 네, 댐 역할을 한다고. 네, 그 보시면. 에너지 저장 장치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소 저장 방식이 있죠. 남는 전기를 갖다가 물을 갖다가 전기 분해해 가지고 수소로 만들고 수소를 다시 연료 전지를 통해서 전기로 다시 네. 나가는 거. 그다음에 양수 발전도 하나의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전기가 남을 때 물을 끌어올렸다가 전기 부족할 때 이 물을 떨어뜨려 수력 발전하는 것들도. 근데 이제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터리를 이용한 ESS 방식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가격. 그다음에 이게 대량 생산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안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LFP 배터리가 이걸 갖다가 일시에 바꿔버린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도 저렴하면서 가능하고, 안정성을 높였으니까. 저렴하게 됐고요. 그래서 22년에 비해서 보통 그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그 어떤 가격이 LFP 가격 자체가 한 70% 정도가 다운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BESS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업체의 모든 장벽들이 다 걷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발전 시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예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모든 전력원들, 그냥 뭐 수력이든 풍력이든 그 원자력이든 가스 발전이든 태양광 발전만이 오히려 그 단가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은 미국에서 신규 설치된 발전 용량 중 태양광 비중이 74%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태양광으로 엄청나게 이제 설치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간헐성이잖아요. 어떤 때 잘 됐다가 어떤 때는 안 그렇죠, 됐다가. 그렇죠. 그런 이 문제를 갖다가 딱 해결한 게 바로 BESS라는 얘기예요. 그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YOY로 한 50% 성장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 에너지 저장 그 창고, 그리드 스토리지는 수년간 폭발적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리드 스토리지의 대세는 앞으로도 BESS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주제를 다뤘냐면은 사실은 미국은 지금 관세 정책을 갖다가 굉장히 동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비전기차용 그 에너지 그러니까 그 ESS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26년도까지는 7.5%였었어요. 그러니까 26년도에 이제 25%로 이걸 갖다 올리게 돼 있는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벌써 2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7.5%인데 그게 27.5%로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은 현재 상황이라서 더 올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47.5%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이 시장에서 생겼다는 얘기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을 하려면 우리가 최소한 미국에서 이 시장을 장악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LFP 배터리의 어떤 생산 자체를 갖다가 하루빨리 좀 늘려야 된다. 그래서 ESS 시장에 지금은 ESS 시장 자체를 갖다가 중국산이 거의 다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관세율을 갖다 점점 높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장들이 그 ESS를 갖다가 LFP 배터리 갖다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어떤 하반기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이쪽에 어떤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런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예. 네. 오늘은 전기차 시장의 그 시장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과제, 우리나라의 과제 이렇게 나눠서 좀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아주 유익했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